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막전 막후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정말 대단한 탐사 기획 보도를 내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막전 막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키이우를 지킬 수 있었는지에 관한 기획 보도인데요. 정말 제가 읽으면서 이게 사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굉장히 참혹한 현장에 대한 보도인데 이렇게 흥미진진해도 되나,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면서 읽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뉴욕타임즈와 함께 미국 리버럴 언론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를 워싱턴 포스트가 좀 앞서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 말에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처음으로 내놓은 것도 워싱턴 포스트였거든요. 제가 가끔 외신에서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외교 잡지에 실린 글들을 볼 때 이거 소개해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재밌어하고 좋아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 기획 보도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분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적으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기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저희가 깔끔하게 영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2021년 10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 그동안 모아왔었던 여러 가지 정보 자료들 모두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풀스케일 워를 저지를 것이다 라는 결론이었죠. 당시에 에이블 헤인즈 국가정보국장이 특히 눈길을 줬던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러시아가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위협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CIA 국장인 빌 번스 국장은 러시아 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의 대사로 있었습니다. 빌 번스 국장이 당시에도 푸틴 대통령이 지나칠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에 집착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1년 7월에 푸틴 대통령이 내놓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통일에 대한 에세이. 약 7,000단어로 이루어진 이 글에서는 이 두 국가가 사실 역사를 같이 하고 그래서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합쳐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집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예전보다 더 강해졌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와 맞닥뜨려서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침을 세웁니다. 4가지를 세웠는데요. 첫 번째,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삼간다. 두 번째,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국경 안으로 한정한다. 세 번째, 나토 국가들의 결집을 꾀한다. 그리고 네 번째,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쥐어준다. 이렇게 큰 전략 지침을 세워놓고 바이든 대통령은 2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말리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가서 한번 말려보자. 그런 노력이라도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침은 알리자. 였습니다.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의 계획을 알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머리를 짜내보자 라는 거였죠. 자, 첫 번째 말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 혹은 그냥 지나쳤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먼저 11월 2일 빌 번스 CIA 국장이 모스크바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만약에 감행했다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약간 위협적인 경고장을 날리고 왔다고 하죠. 그리고 2022년 1월 10일 미국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과 러시아의 외무부 차관인 라브코프 차관이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인 라브로프 장관이 또 만나서 회담을 하죠. 그리고 2월 12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죠. 이게 사실 2번째 통화였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별로 소득은 없었습니다. 2번째, 이 사실을 동맹국에게 알리기 위해서 11월
7일 에이블 헤인즈 국가정보국장이 브뤼셀로 날아갑니다. 나토 국가들을 모아놓고 미국의 정보국이 파악한 러시아의 계획을 모두 공유를 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세 가지 다른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러시아가 그럴 리가 없다. 푸틴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럼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이 주장을 한 국가는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나중에 그런 얘기도 했죠. 내가 수년간 푸틴을 알아왔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 반응은 동부 유럽 그리고 남부 유럽 국가들에서 나왔는데요. 침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돈바스 지역 정도를 먹으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데 미국의 정보를 온전히 믿고 러시아의 푸틴이라면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국가들이 있죠. 먼저 영국이 있고요. 그리고 발트 국가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역사적인 경험치가 주는 어떤 DNA에 심어놓은 본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비참한 소식을 알린 사람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었죠.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영국 대사관에서 2021년 11월에 글라스고에서 기후변화 회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알린 장소는 바로 그 글라스고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회고에 따르면 정말 괴롭고 참으로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과의 아주 미묘한 엇박자가 생겨납니다. 미국의 말을 완벽하게 신뢰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정보가 틀린 적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라크라든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할 때도 그랬었고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미국의 판단이 틀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온전하게 미국의 이야기를 믿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측에서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무슨 방식으로 언제 침공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유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근데 여기에 또 미국은 미국대로의 고민이 있었던 게요. 우크라이나 전반에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침투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먼저 이 정보를 공유를 했다가 미국이 러시아가 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자신들의 정보 자산에도 꽤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는 이 러시아의 스파이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군, 정계, 그리고 심지어 정보국까지 전부 지금까지 체포 구금한 사람만 벌써 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크라이나의 사회 곳곳에 러시아 간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건네준 정보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크리미아에 있는 러시아 군대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어떡하나 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측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으로 정치는 사실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미국 측에서 아직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고 또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언론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경제가 무너질까봐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대피할 시간 혹은 준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라는 뉴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역풍이 거세게 불었는지는 사실은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온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젤렌스키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보면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미국이 건네준 정보를 믿고 국민들에게 대피를 시키고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무너졌을 거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려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 국가들에서는 러시아가 침공 안 한다니까 라는 다른 의견을 상당히 강하게 넣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독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기도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서 대피를 시키려고 했다면 국민들은 패닉에 빠지고 그 상황에서 러시아는 정말로 3일 안에 키우를 함락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서구 국가들 별로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러시아와 쉽게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서 빨리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 정부에서는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망명 정부를 차려라.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없어져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온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지만 러시아는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평화롭게 절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죠. 외교적 협상을 끌어내지 못한 무능한 정치 초짜 대통령이냐, 우크라이나인들이 버틸 수 있게끔 키우에 남아서 중심이 되어준 영웅이냐, 이 부분은 역사가 평가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많은 정보기관들이 거의 다 오판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했다라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도청을 하던 정보국에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라고 감지를 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전쟁 초반에 러시아 군 장교들 그리고 군인들이 자신들이 전장에 투입되는 것도 모른 채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러시아 군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은 뭔가가 특별히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순간 처음으로 러시아가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키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가장 큰 판단착오를 한 것은 러시아의 FSB입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독한 무시가 결국에는 자만심을 낳았고 자신들이 모은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독재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독재자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정말로 정확하고 냉철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정보와 해석과 분석을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이 그런 경우가 아니었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민망한 것은 프랑스하고 독일이죠.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2월 20일 직접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 참여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라 라고 꽤 강하게 푸틴을 압박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 그 외교 보좌관들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알겠다. 잘 고려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 체육관에 있는데 아이스하키 하러 왔거든.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서는 메시 대통령 그러고서는 전화를 끊었다고 하죠. 이 부분은 프랑스 언론에 의해서 이 녹취록이 밝혀졌는데요. 이 전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은 굉장히 만족한 듯이 껄껄껄 웃었고 그리고 외교 자문인 엠마뉴엘 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춤을 췄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독일도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독일의 정보국인 BND의 수장 브루노 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2월 24일 키이우에 있었습니다. 전혀 침공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언제 러시아가 들어올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의 정보국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이 부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각국의 정보국은 다른 결론을 내놨을까? 유럽의 한 안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유럽의 많은 정부 그리고 정부 수장들은 자신들이 푸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잘한다라고 과신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는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측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고 푸틴의 계획을 전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론이 그렇게 차이가 났었던 원인이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기사 부분은 전쟁의 막전 막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기사 부분은 이 스파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떻게 키이우를 지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크라이나 군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었나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읽으면서 조금 울컥울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 기획 보도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 정말로 기사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서 전쟁이 끝나고 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일독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